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입니다. 선승혜 관장의 공간미술 분석,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그림편입니다. 오늘은 옥승철 작가의 플래스터 스태츄, 석고상 2020년의 작품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지금 이 두 작품은 대전시립미술관 트라우마 15분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이 좀 보이죠? 오늘은 이 두 작품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한번 말로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로 상이 두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두상, 얼굴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남자 아이처럼 보이는 상을 보면 머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받는 인상은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고통을 참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자 아이처럼 보이는 머리가 긴 조각을 보면 눈썹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놀란 듯한 표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뭔가 슬픈 듯한 표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상을 다시 공통점을 보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지요. 색깔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눈은 있는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이 마치 최스, 서양의 장기처럼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큰 그림을 배경으로 한 것은 실제로 이 작품의 크기를 느껴보시도록 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큰 머리의 두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을 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모방해서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보는 순간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같다 혹은 만화의 주인공 같다 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입체로 만든 것은 어떤 것이 있었나 궁금해지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컨텍스트, 문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에서 나온 주인공들을 장난감으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죠. 캐릭터 상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발전했던 일본에서는 이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있는 캐릭터들을 똑같이 인형처럼 만들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작은 조각의 형태로 만들면서 그것을 피규어라고 하는 장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규어라는 장르는 예술의 장르라기보다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된 형태라는 것을 조금 더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어린아이였을 때 모두 보고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였을 때 좋아하는 그 캐릭터들을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것을 키덜트 문화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보고 자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규어, 원래는 애니메이션의 형태였던 것들이 예술의 장르로 들어옵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보고 자란 애니메이션을 성인인 예술가가 됐을 때 자기 작품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무엇인가를 표현해내는 이런 장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팝아트의 한 부분이라고도 하고 대중예술의 한 부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키덜트의 문화 중에 하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무라카미 다카시가 가장 먼저 그 키덜트 문화 중에서도 피규어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의 형태들을 예술 장르로 가지고 온 가장 빠른 시도들을 해냅니다. 물론 이 첫 번째 시도에서는 여러 가지 가불론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화 캐릭터지 예술이냐, 예술이 아니냐라는 논의도 있었고요. 또 그 굉장히 덕후 문화에서는 우리들이 즐기는 이 피규어의 문화를 예술로 함부로 가지고 오지 마라라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애니메이션은 이제 더 이상 어디까지는 예술이고 어디까지는 대중문화다. 이런 경계 지음이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술 속에 대중문화가 있고 피규어가 있고 피규어 속에 다시 예술성이 가미되는 이런 경지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홀로그램이라든가 로봇, 과학예술까지 결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옥승철 작가의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 작가 역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조각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어떤 특정 애니메이션을 지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편화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점이라고 생각되는 점, 옥승철 작가가 이 피규어에서 영향을 받은 입체상을 어떤 예술의 분야, 그러면서도 저희 트라우마에서 전시하게 된 이유와도 같은데요. 인간의 감정과 연결시킨 점이 저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다음에 이 옥승철 작가가 해낸 예술적인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각양각색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공포심이 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렇게 하얀 석고상처럼 보이는 하얀 어떤 피규어처럼 보이는 애니메이션 주인공 속에 감정을 하나씩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표현함으로 해서 이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분노, 자기 속에 들어있는 슬픔들을 마주할 수 있는 계기를 촉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조금 더 미술사적인 커다란 맥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미술, 특히 그리스 로마에서는 대리석 조각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 대리석 조각에서는 신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순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의 조각은 신전에서도 전시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스토리와 같이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들을 허용했다 혹은 그것을 발전시켰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동양은 굉장히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사람 형태로 조각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각이 등장하게 된 것은 불교가 유입이 되고 불교의 신상, 불상이라든가 불교 보살상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상에서 점점 더 발전을 시킵니다. 특히 이제 불교,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에서 익숙했던 불교의 조각들은 감정 표현, 일희일비하는 감정 표현, 또 분노를 느낀다든가 집착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감정의 요동을 넘어선 어떤 평온한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불교의 불사들은 굉장히 평온한 감정이 어떤 초월된 모습들, 얼굴 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봤을 때는 옥승철 작가의 작품은 어떤 분노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적이다 혹은 모던하다 현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조각을 보고도 옥승철 작가의 조각을 보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뉘앙스들을 문맥들을 읽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공감 미술 분석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을 하나의 이미지로 보는 것과 미술관에서 왔을 때는 굉장히 중충적인 감정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 소년상처럼 보이는 작품과 뒤에 있는 조지 콘도, 어떤 감정을 표현해낸 입체주의의 작품을 한꺼번에 봤을 때는 과연 인간의 분노와 공격성은 무엇인지, 어떤 과연 그 공격성이 공격성 그 자체인지, 혹은 또 애증 관계라고 하거든요. 사랑과 분노, 사랑과 미움처럼 양가적인 감정이 인간에게 반드시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양가적인 어떤 감정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융과 같은 사람들, 융과 같은 정신분석가는 아니마 아니무스 해서 이 공격성과 사랑, 여성성과 남성성이 하나의 사람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면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연상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녀처럼 보이는 어떤 슬픈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저기 멀리서 보이는 아이웨이웨이의 작품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품 속에서는 난민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전쟁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겪어내야 될 어떤 슬픔의 굉장히 아주 극도의 슬픔과 같은 인류의 전쟁과 같은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함께 공감하면서 다중적인 감각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전시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역시 공감 미술의 하나의 분석의 시도로서 오늘은 입체상을 보았습니다. 입체상을 먼저 형태를 서술해 보고 또 서양의 맥락에서 동양의 맥락에서 또 한국에서 이 작품을 봤을 때는 동양미술산에서 어떤 현대적인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보았고요. 또 전시장 안에 봤을 때는 다른 작품들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 옥승철 작가의 작품을 대전시립미술관 트라우마 15분 전시에서 한번 꼭 현장에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선승의 공간미술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